평생 뇌 건강엔 영양제가 최고라고 믿어오셨죠. 저도 연구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약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하루 3분만 해도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방법이요. 바로 손가락입니다. 30년간 기억력 저하와 치매 진행을 연구해온 박서진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전두엽과 해마를 깨워서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연구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뇌의 특정 영역과 직접 연결돼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신경회로가 자극받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3분, 단 5가지 손가락 동작만으로도 6주 안에 작업 기억력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차이 없던 분들이 손가락 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름이 떠오르고 약속 시간이 헷갈리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깜빡거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뭐하러 왔지 하고 멍하니 서 계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하고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요즘 깜빡거림이 얼마나 자주 느껴지시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또래 지인의 어머니였는데 72세 이명숙 님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냉장고를 열고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서 한참을 서 계셨고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말끝을 흐리시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본인은 속으로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어느 날은 약속 시간을 까먹어서 친구를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드셨대요. 그때부터 외출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건 손가락 운동을 일주일 실천하면서였습니다. 하루 3분이 뭐가 달라지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10일쯤 지나면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약속 시간이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 달 지나니까 장 보러 가서도 메모 없이 필요한 것들이 술술 떠오르고 손주 이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손가락이 뇌를 깨우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명숙 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손 사용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을 흔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생활 패턴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일상 속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 사용이 줄어드는 패턴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손을 덜 쓰는 생활로 바뀌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리모컨도 있어서 손가락을 굳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뇌의 특정 영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을 안 쓰면 그 영역이 점점 비활성화되고 결국 전두엽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약해지는 겁니다. 일본 인지기능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손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해마 부피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잖아요. 여기가 줄어든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스마트폰도 손가락 2개만 사용하고 글씨도 거의 안 쓰고 요리도 간편식으로 대체하면서 손 사용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죠.
그분께 하루 3분 손가락 굽히기 펴기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시큰둥하셨는데 2주 지나니까 아침에 정신이 또렷해지고 물건 찾는 시간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3분 손가락 5개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반복해보세요. 단, 통증이 있을 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관절에 부담 가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얕은 호흡 습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게 뇌 산소량을 떨어뜨립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국내 노년층 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깊은 호흡을 꾸준히 한 그룹이 작업 기억력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작업 기억력이라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는 능력인데 이게 약하면 대화 중에 방금 들은 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74세 이정호님은 평소 얕은 호흡 습관 때문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책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손가락 운동과 함께 깊은 호흡을 병행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굽힐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펼 때 천천히 내쉬는 식으로 리듬을 맞춘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책 읽는 집중력도 돌아오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 말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손가락 동작과 호흡을 함께 연결해 보세요. 단,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깊게 들이쉬면 과호흡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호흡은 얕은가요? 깊은가요? 세 번째는 한쪽 손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오른손잡이면 평생 오른손만 쓰고 왼손잡이면 왼손만 쓰잖아요. 그런데 뇌는 좌우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건강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튼튼해야 정보 전달이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유럽인지협회 연구에서 양손을 고루 사용하는 사람들이 뇌 연결성이 높고 인지 저하 속도도 느리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70세 최미경님은 평생 오른손만 사용하셨는데 제가 양손 교차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보 이렇게 동시에 만들고 다음엔 반대로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헷갈려서 웃으시면서 자꾸 틀리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 20회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단,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면 혼동이 심해지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양손을 골고루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반복되는 루틴만 유지하는 생활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미국 노년 뇌 연구에서 새로운 과제를 주기적으로 추가한 그룹이 6개월 후 기억력 저하가 가장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6세 한상구님은 매일 같은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계셨습니다. 아침 루틴도 산책 코스도 식사 메뉴도 거의 정해져 있었죠. 그분께 손가락 순차 터치 운동을 권해드렸어요. 검지부터 시작해서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엄지와 차례대로 붙였다 떼는 동작인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약지에서 자꾸 헷갈리셨는데 반복하면서 점점 정확해지고 그러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간 거죠. 한 달 지나니까 일상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하게 되셨어요. 산책 코스도 바꿔보고 안 먹던 반찬도 도전해 보시고요. 이 운동은 하루 10회씩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단, 힘을 주면 관절에 부담이 크니까 가볍게 터치하듯이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새로운가요? 다섯 번째는 아침 빈속 활동 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는 하루 중 가장 맑은 상태예요. 밤사이 휴식을 취하면서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멍하니 TV만 보거나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이러면 뇌의 황금 시간대를 낭비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인지 자극을 준 그룹이 오후에 자극을 준 그룹보다 학습 능력이 2배 높게 나타났어요. 73세 오경자님은
평소 아침에 일어나도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늦은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분께 아침 3분 루틴을 권해드렸어요.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고 손가락 5가지 동작 천천히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걸 2주 정도 하셨더니 아침에 머리가 확실히 맑아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아침의 작은 루틴이 하루 전체 컨디션을 바꾼 거죠. 단, 기립성 어지러움이 있는 분들은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침 루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이 우리 기억력을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소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강화할지 확장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실전 손가락 루틴 완성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3분 고정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매일 다른 장소에서 하면 뇌가 이걸 루틴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은 장소는 뇌에게 반복 신호를 줘서 습관 형성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집안에서 나만의 작은 의자를 하나 정하세요. 거실 소파 한쪽 끝이어도 좋고 침실 창가 의자여도 좋습니다. 거기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그 장소에 앉는 순간 자동으로 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단, 장소가 불편하면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고 조용한 곳을 고르세요. 여러분에게 편안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두 번째는 기존 습관에 이어붙이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 뒤에 바로 연결하면 성공률이 확 올라가요. 예를 들어 양치질은 누구나 매일 하잖아요. 양치질 끝나고 컵 놓는 순간 바로 손가락 운동 5가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양치질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치질만 해도 자연스럽게 손가락 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행동을 묶으면 부담스러워서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씩만 연결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루틴 중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지루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재미있어요. 사회적 자극은 뇌 활성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화하고 웃고 격려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와 시간 맞춰서 함께 3분 루틴을 진행해 보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해도 좋습니다. 단, 경쟁하거나 비교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냥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볍게 하세요. 함께하면 더 좋을 분이 떠오르시나요? 네 번째는 달력 체크로 동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보이는 진도는 실천율을 5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달력에 운동한 날마다 동그라미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일주일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뿌듯하고 그게 동기가 돼서 계속하게 됩니다. 단,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록이 있을 때 더 잘 지속되나요? 5번째는 몸의 컨디션을 존중하는 겁니다. 무조건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독이 돼요. 뇌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한두 가지 동작만 가볍게 하거나 아예 쉬어도 괜찮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이 있으면 반드시 멈추고 쉬어야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느끼시나요? 6번째는 변화를 기록하는 겁니다.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번 깜빡거림이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이런 걸 간단하게 메모해 두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돌아보면 확실히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게 다음 실천의 동기가 되고요. 7번째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처음엔 천천히 정확하게 하다가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또는 눈을 감고 해보거나 리듬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변화를 주면 뇌가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단, 갑자기 어렵게 하면 좌절감만 생기니까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세요. 8번째는 긍정적인 셀프토크를 하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뇌는 지금 강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속으로 반복하세요.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뇌 활성도가 올라가고 동기도 높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손가락 운동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없애세요. TV는 끄고 핸드폰은 멀리 두고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열 번째는 보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 사 먹기, 한 달 채우면 좋아하는 영화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설정해두면 실천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핵심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기억력이 그냥 나이 들면 떨어지는 거라며 체념하게 만들었고, 올바른 관리는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으로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짚어본 5가지 습관, 손가락 사용 감소, 얕은 호흡, 한쪽 손만 사용, 반복되는 루틴, 아침 빈속 활동 부족, 이 모든 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약속이 자꾸 잊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횟수가 많아지고 대화 중에 방금 들은 말도 기억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눈빛을 보게 되고 스스로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두엽과 해마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사고력과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 이름이 바로 나오고 어제 뭐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가족들도 달라진 모습에 놀라고 본인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3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아침 3분입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고 편한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5가지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검지 굽혔다 폈다, 중지 굽혔다 폈다,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 이렇게 5개를 각각 10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신경회로가 깨어나고 혈류가 증가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단 3분이지만 이 3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손가락 운동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밀 리듬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박자에 맞춰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리듬 중추까지 자극돼서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박자와 동작 조합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